반갑습니다. 유석우입니다. 지금 굉장히 흥분 상태입니다. 제가 초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전산 데이터가 기존에 있었던 1.6 버전에서 지금 맹렬하게 1.7 버전으로 옮겨지고 있고요. 또 1.7 버전에 대한 테스트가 분초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좀 흥분 상태이긴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초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갔고요. 시작이긴 한데 아무튼 별탈 없이 시작이 돼서 지금부터 새로운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오늘 이 타이밍에서 또 멘토링 특강을 제가 하게 돼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시장성과 신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강의를 할까 한데요. 제가 오늘은 예전에 제 별명이 까칠한 유서구였거든요. 예, 그 독서를 많이 할 때 그 버전을 조금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독설 토크 몇 개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 보다가 그때 신문에 썼던 칼럼 중에 제가 그 속담을 패러디한 칼럼이 있었어요. 속담. 근데 다른 속담이 아니라 한국 속담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패러디해서 쓴 속담이에요. 그거를 좀 지금 읽어보니까 또 조금 재밌기도 해서 그냥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 구슬이 서말이었는데 꿰었더니 바보더라. 이게 뭐냐면 이 업계에 허풍 떠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 구락꾼들을 비꼬는 말,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서 큰 소리 뻥뻥 치길래 이 조건 저 조건 다 들어주면서 리크루팅 했더니 개뿔 허당에 거렁뱅이였다면서 이 업계 조직은 비누 거품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속담. 예, 이렇게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었는데 꿰었더니 바보더라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가 똥 묻은 개가 똥통에 빠진 게 나무란다. 이거는 뭐냐면 밖에서 보면 나쁜 놈과 더 나쁜 놈들인데 지들끼리 잘났다고 서로 비방하는 서로 간에 비방하는 네트워커들을 비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계를 가리켜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한다. 정작 경쟁해야 될 대상들은 제껴두고 누워서 맨날 침 뱉고 있는 네트워커들이요.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죠. 네트워커들이요. 제발 눈이 있거든 주위를 둘러보라. 당신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를. 다른 회사를 욕하느니 그냥 웃어라. 복이라도 들어오게. 이렇게 예, 이게 똥 묻은 개가 똥통에 빠진 게 나무란다 하는 뭐였고요. 세 번째가 3살 버릇 교육이 없앤다. 예, 이 업계 교육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 교육 없이 버릇을 고치려 든다면 서로 간의 의의를 상하게 되니 잘못된 버릇들은 뭐를 통해서요? 교육을 통해서 고치라는 뜻. 이 네트워크 사업은 성인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다. 성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남이 나를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직접 변화시키려 들지 말라. 교육에다 집어넣는 것이 답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네. 네 번째가 서당계 3년이면 회사를 차린다. 이게 네트워크 사업 조금 경험해보고는 너도 나도 회사 차리겠다고 육갑을 떠는 인간들을 비꼬는 말. 정말 이 네트워크 사업을 너무 만만히 보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쥐뿔, 돈 좀 있고 조직 좀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인간들도 너무 많다. 그래, 니들이라고 눈먼 돈 길에 다 뿌려라. 니들이라도 눈먼 돈 길에 다 뿌려라. 그래야 거지들도 먹고 살지. 쯧쯧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경험해보고 이제 자기도 회사 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꼬는 말이에요. 자, 다른 번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거북이 보고 더 놀랜다. 이거는 다시는 네트워크 사업 안 하겠다 했건만 이번만큼은 확실하다며 뛰어들었다가 계피 보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말. 알려면 제대로 알아라. 네트워크 한 번, 두 번 경험했다고 이 진리를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모르는 놈들은 끝까지 모른다. 속는 놈들은 끝까지 속는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거북이 보고 더 놀랜다 하는 말이었고요. 자, 썩으면 멸치. 예, 썩어도 준치였는데 썩으면 멸치예요. 썩어도 준치라는 속담을 빗대어 만든 말. 이 업계에 날라방, 떴다방으로 몇 년 썩으면 껍데기 싹싹 벗겨봐도 멸치밖에 안 되더라는 말. 제 아무리 잘 나갔던 리더들도 이리저리 몇 번 옮기고 나면 나만 믿어줄 놈 하나 남지 않는다는 사실. 빈 껍데기가 이러한 한 법. 썩으면 멸치더라. 밥 반찬이나 하면 딱 좋을 사이즈. 예, 이렇게. 예. 자, 개천에서 뿔난다. 예. 제품력 별거 다닌 회사에 가서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된다는 말을 뜻하는 말이에요. 천하의 제품력을 가져도 될까 말까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그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성공을 한다고? 누가 그런 놈들 돈 벌게 두고 딴 업체들은 휴가 간다든 정신 차리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자, 이게 지금 예전에 썼던 그 네트워크 속담 패러디예요. 근데 이걸 썼던 시절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때는 좀 악에 받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피해자들이 막 속출하고 아는 지인들은 또 뭐해서 막 힘들어지고 피해봤다고 해서 뭐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해서 그랬다고 얘기하고 너도 네트워크 하지? 이렇게 물어보고 회사들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자기들만 돈 벌 거라고 회사 창업하고 정말 막 악이 받쳐서 썼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표현이 좀 이렇게 과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눌 이야기가 또 이제 이런 내용 중에 또 있는데요. 시장성과 신념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시장성. 여러분 시장성이라고 하면 다 아십니다. 말 그대로 이 제품이 시장성이 있냐, 또 이 사업이 시장성이 있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도 그거를 시장성 분석을 해보지 않고 그냥 들어서 남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돈은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시장성이 있다고 100% 확신을 하고 들어가도 나의 돈을 만들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보통 네트워커분들,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성 분석에 참 많은 시간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것이고 그 시장성을 분석하고 또 휴행 컴퍼니가 지금 하려고 하는 비즈추 모가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거기 어떠한 시장성 때문에 분석이 돼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이제 대표님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제 하는데 저는 정말 이 사업을 성공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1번만 얘기해 달래요. 1번. 다른 건 몰라도 대표님이 내가 지금 네트워커다 하면 내가 휴행 컴퍼니의 사업자다 라고 하면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1번을 얘기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 1번을 얘기했던 게 신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먼저 시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게 아주 훌륭한 소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와 너무나 이쁘게 가지도 훌륭하고 그래서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을 정도로 참 훌륭하게 나무가 자랐어요. 이 나무를 내가 소유한다는 것과 그렇죠? 이 훌륭하게 자란 이 나무가 물도 잘 주고 가지치기도 잘하고 정말 이쁜 이 나무를 내가 소유한다는 것과 여러분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땅들 있지 않습니까? 이 땅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땅 전체를 내가 소유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어떤 분 나무에 관심이 많아서 소나무를 내가 사고 싶은데 이 훌륭하게 자란 이 소나무 한 그루를 사는 것과 여기에서 이 소나무 하나가 훌륭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 땅 전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 전체를 내가 사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 이 소나무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최소한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자랐기 때문에 요 바로 옆에 땅에다가도 소나무를 심으면 잘 자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고 추정일 뿐 사실이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보세요. 요 땅과 요 땅은 지금 불과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이렇게 해서 이 땅의 풀과 이 땅의 풀은 틀려요. 바로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풀이 안 자라고 이 땅은 풀이 자라요. 그러면 이 땅의 토양과 이 땅의 토양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벌써 눈에서 보기에도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나무를 바라보는 것과 이 전체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시장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던 23년 전에는 저도 굉장히 어렵고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내자도 모르는 그 초보 사업자가 무슨 시장성을 분석할 줄 알고 뭘 할 줄 알았겠습니까? 단지 제가 봤던 거는 이 나무예요. 나무를 보고 들어왔어요. 정말 멋지게 이렇게 성장해 있는 나무들, 그 회사의 비전만을 보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좀 더 남달랐겠죠. 왜냐하면 제가 부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많은 것들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걸 다 접고 사회생활을 이걸로 시작해야 되겠다 했으니 이건 제 인생, 제 분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곧 이내 사업 시작 6개월 만에 분석하기 시작했던 게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나무가 자라는 이 땅의 토양은 어떠한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의 때 저는 이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산업에서 제가 가장 처음에 쇼킹했던 것은 보상 플랜이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돈을 주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이 사람이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내가 물건을 열심히 직접 팔면 그 물건의 마진을 내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회사를 만들어서 팔면 직원들의 급여를 줘가면서 내가 팔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또 만약에 다른 데서 파는 것을 내가 수익을 창출하려면 내가 애써서 거기다가 지사를 내거나 분점을 내거나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알고 있었던 그 20대 청년의 머릿속에 갑자기 당신이 누군가를 전달하고 이 사람이 전달하고 이 사람이 전달하는 모든 사람이 일으키는 매출에 대해서 나한테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의심할 수밖에요, 처음에는. 근데 저것이 합법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원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혜택이다. 저거는 너무나도 좋은 원리고, 야, 저걸로는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겠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나무만을 보고 처음엔 들어갔는데 이 산업 자체가 정말 센세이션한 거예요. 그 보상 플랜이.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이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여러 개의 보상 플랜을 적용하는 걸 보고, 야, 이 세상에 그러면 수많은 회사들이 각각의 보상 플랜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업계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인생으로 가지려고 그러는데 전략들이 보상 플랜이 다 달라요. 얼마나 막 그 젊은 그 청년의 머릿속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하루 종일 네트워크 회사를 돌아다녀서 가가지고 보상 플랜을 가지고 와서 밤새 그걸 뜯어보고,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보상 플랜 외에 다른 회사들 정보들은 얻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 업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계도 뭐 하나 리서치 하려면 그래서 리서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돈을 많이 줘서 어떤 그 다른 회사의 정보를 얻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업계는 보상 플랜 정보를 너무 쉽게 주는 거예요. 회사에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회사에 주소 딱 알아가고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만 하면,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제품 진열하는 데 가가지고 제품 이렇게 하고 고개를 갸우뚱 몇 번만 하면 벌써 두세 명이 탁 붙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딱 바로 붙어요. 아, 그래서 나 이 회사 관심 있어서 좀 알아보려고 한다고 하면 그냥 바로 테이블에. 그래서 아, 저는 이 회사 보상 플랜을 정말 알고 싶어요. 아, 내가 보니까 여기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 몇 시간이고 정말 제가 더 이상 미안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해줘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한다는 둥 난리가 나요. 그래서 보상 플랜을 완벽하게 알고 나서 항상 녹음기를 켰어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밤에 공부할 때 잘못 이해가 되는 거 있으면 녹음을 다 해가지고 집에 갖고 가서 밤새 돌리고 뜯어 자료 만들고, 이런 생활이었어요, 제 생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기억나는 147개 회사를 정확하게 제가 다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거긴 거예요. 보상 플랜이 분명히 이거보다 더 있는데, 그래, 외국에 있는 회사를 또 가서 수집을 해가지고 한번 짜보자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회사들의 보상 플랜을 가져다가 다 만들면서 자료가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브리핑을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알려줬더니 별천지인 거죠. 사람들은 이런 보상 플랜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의 장단점 분석까지 막 다 해주니까 저를 어마어마한 전문가로 보는 겁니다. 딱 한 6개월 했는데. 그러면서 당장 저한테 컨설팅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 보상 플랜을 짜달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봤어요. 이 산업. 그렇게 된 것이 굳이 다른 사람과 제가 조금의 달랐던 것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 자체를, 제 2의 사회생활을 아예 이 네트워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내가 몸담은 이 바닥, 이 땅이, 이 토양이 바뀌지는 않을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바뀌어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더라도 이게 안 나면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민하게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이다 보니까. 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시장성이 자꾸 이 토양이 나빠지는 거예요. 토양이 점점 안 좋아지고, 이러다가는 정말 우량의 양질의 씨앗을 심어도 조금밖에 안 자라겠다. 그러면 이 사업이 그냥 다른 일반 사업처럼 내가 사업체를 꾸려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사든지 말든지 자기 판단에 두고, 사면 내가 돈 벌고 안 사면 내가 돈 안 벌고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업이 만약 그런 업계였다면 굳이 제가 막 비판을 하고 바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은 뭐냐면, 이게 잘 되고 비전이 있고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야 팔려요. 근데 마음속에 이 땅의 토양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걸 얘기하는 건 완전 사기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이 안 좋아진다는 게 도저히 이게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사기꾼 아니면 진실인데, 땅이 안 좋아진다는 걸 점점 느끼니까 위기감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게 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게 되면서 제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당신도 성공할 수 있고, 당신도 이 땅의 토양이 좋으니까 당신도 씨를 심으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한 다음에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게끔 해야 되니까 얼마나 강한 동기부여가 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점점 계속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되게 빨리 캐치를 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나무를 분석하고 이 나무를 좋은 종자를 막 분석하고, 이 종자가 좋은 것이냐 저 종자가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회사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니네 회사가 좋으냐 우리 회사가 좋으냐, 그런 소나무끼리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저는 제 인생이다 보니까 저 종자를 심을 땅을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러한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어쩔 수 없이 제가 비판을 하게 되고 위기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러분 시장성의 얘기로 조금 들어가면 정의예요. 시장성의 정의. 간단해요. 마켓어빌리티는 시장성이란 간단합니다. 제품이 얼마만큼 팔릴 건가를 예측하는 결과예요. 이게 바로 시장성이에요. 우리 회사의 제품이 얼마만큼 많이 팔릴지 그게 시장성이에요. 안 팔릴 것 같은 거예요. 제품은 진짜 좋은데 경쟁력이 있고 우리나라 독점이에요.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 우리나라 독점으로 갖고 있는 닥터큐를 갖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왜요? 이 닥터큐가 우리밖에 없는 독점을 심었는데도 자라다가 말까봐 땅이 바뀌면 그러니까 막 더 불안에 휩싸여서 오죽했으면 저희가 98년도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런 증거. 만약에 그 증거가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저희가 99년 1월 1일 날 우리 휴행 컴퍼니가 오픈을 할 때 네트워크의 고전 방식대로 오픈을 했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감에서 마케팅이라도 새로운 걸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접목을 시킨 게 샵 프랜차이즈 네트워크였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방식에 확신이 있고 이 방식이 좋은 이걸 심어서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요. 이것은 저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란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가졌던 증거예요. 그러니까 99년 1월 1일 날 오픈할 때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오픈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입문을 했는데 그리고 제 인생을 이걸로 살려고 하는데 소호 프랜차이즈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마케팅을 해서 우리는 샵으로 하겠습니다. 무점포가 아니라 유점포로 하겠습니다. 왜? 그 마케팅이라도 달라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품이 얼마만큼 팔릴 것인가를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자꾸 땅이 안 좋아지는 위기감이 있으니까 그 땅을 다른 컨셉으로 좀 바꿔봐야겠다 한 게 피부샵이에요. 피부샵 프랜차이즈가 되면 고객 관리를 하면서 그 인식이나 여러 가지가 나아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장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시장성이라는 게 제품이 얼마 팔릴 것인가를 예측한 결과라면 시장성 검토는 뭐냐면 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요. 도대체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규모가 얼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이 업을 하고 있는 전체 시장의 규모 하면 1년에 약 5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5조라고 하는 매출 안에 우리는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5조 시장 네트워크로 돈을 벌려고 하면 5조 시장 안에서 수많은 실수요자를 예측하고 그 안에서 매출을 예측하는 5년의 예측이 보통 시장성 검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전체 시장은 얼마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물건을 사줄 사람은 얼마고 그래서 일어날 매출은 얼마냐를 5년 정도를 검토하는 걸 시장성 검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장성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간단하죠. 우리의 돈은 어디 있어요? 5조에 35%를 때려보세요. 5조에 35%를 때리면 53 얼마예요? 5, 35, 5, 25 1조 7,500억 1년에 1조 7,500억을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갖고 가요? 수익으로 창출해 가면서 실수요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매출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시장성이 있다 없다는 개개인에 따라 다 달라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역, 제품의 성향, 제품의 취향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그 시장이 형성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 이런 것들 다 다른데 저는 지금 뭘 연구하고 있다고요? 뭘 연구했다고요? 그때 땅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이 5조 아까 1조 7,500억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하고 있는 수백만이 이것을 나눠 갔는데
그냥 단순 나눔으로 해보니까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단순 나눔으로 해도. 그래서 나름대로의 삼각형을 그려서 어느 정도의 실수요자와 매출을 일으킨 사람들의 삼각형 꼭지점에다가만 수당을 지급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을 작게 그리지 말고 크게 그려보자. 큰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꼭지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만 줘보자 하니까 얼추 좀 되는 것 같고, 이거 가지고, 근데 이거 가지고는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비전과는 턱없이 부족한 월 수입이니까 네트워크에서 상징적으로 돼 있는 월 수입이 얼마입니까? 월천댁이잖아요. 예. 월천댁으로 맞춰보니까 왜 사람들이 극소수만 돈을 번다라고 하는지가 나올 정도로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1조 7,500억을 월 1,000만 원으로 나눠보면 답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땅의 토양이 심각한 거고,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그렇게 계산하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1조 7,500억을 맥시멈 매출로 잡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 5조 안에는 우리 PV, 그러니까 우리의 마일리지와 직결되지 않은 매출들이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빼고 나니까 그걸 빼야 돼요.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35%를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만약 어떤 결과가 어떠냐면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이 땅을 늘리지 않으면 답이 없구나. 땅을 늘리지 않으면 특정 기술이나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수당을 받아갈 수 있게끔 설명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방식대로 토양을 늘리고, 토양이 좋아져야 사람들이 더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토양이 좋아져야 땅을 더 늘리고 땅을 그래서 팔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이 안 늘어나겠는 거예요. 이 토양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토양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하고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독설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독설 토크가 있어요. 거기에 좀 걸맞는 독설 토크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제목이 뭐냐면, 자, 미리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제가 그때는 무슨 심정에서 썼다고요? 좀, 예, 악에 맞춰 썼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제목이 앵벌입니다. 앵벌이. 1990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다는 모 리더와의 미팅 자리. 지금은 네트워크 하기 싫어 방판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분에게 내가 물었다. 왜 네트워크 하기 싫으냐고. 바로 튀어나온 대답. 앵벌이가 하기 싫어서요. 앵벌이의 사전적 뜻. 불량배 불임을 받는 어린이가 구걸이나 도둑질 따위로 돈을 버는 짓. 이게 바로 앵벌이에요. 통상 아쉬운 소리를 하며 애걸복걸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쉬운 소리 해가며 설득하는 것이 정말 하기 싫어서 네트워크를 그만뒀다는 뜻이다. 내가 잘 그만뒀다고 했다. 그렇다. 어느새 우리는 중간 유통을 줄여 소비자에게 마진을 돌려준다는 순수한 멘트를 뒤로 한 채 몇 명 추천하면 얼마 받고 누가 얼마를 벌고 단기간에 돈 벌 수 있다고 눈탱이를 치거나 구구절절 애걸복걸 앵벌이를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간혹 앵벌이를 안 하면서 큰 소리 쳐가며 사업하는 이들도 있다. 가만히 보면 그건 그 사람 성격이다. 괄괄대참의 성격을 지닌 소유자. 그런데 과연 정작 이 사업에 그러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또 정작 이 사업이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고 무한한 행복을 느끼면서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사업은 절대로 앵벌이 사업이 아니다. 앵벌이 끼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스탑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신규에게는 앵벌이, 파트너에게는 절절매는 절절이, 스폰서에게는 팔팔대는 개기미가 될까? 그것은 마음속에 이 사업을 하면서 느껴지는 진정한 삶의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간혹 네트워크를 제대로 하는 멋진 리더들을 보라.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그들은 네트워크에 무한한 삶의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제대로 하고 있다. 배가 고플지언정 사자는 풀을 뜯어먹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네트워크를 한다. 그런 가뭄에 콩나듯 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그 외에는 전부 돈 때문에 앵벌이를 한다. 조금이라도 벌어볼 기라고 네트워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신이 돈 버는 대상으로 밖에는 안 본다. 그러니까 앵벌이가 되고 절절이가 되는 것이다. 물론 네트워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풍당당을 느끼게 만드는 회사도 별로 없다. 그저 돈, 매출. 이놈의 어깨에 이렇게 구겨진 지 하루 이틀이 아니다. 10여 년 이상을 이 업계에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보이는 가벼운 업계이다. 세상이 바뀌어 지금은 2015년. 지금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돈에다가 두는지 아니면 삶의 가치와 삶의 즐거움, 삶의 질에 두는지에 대해 회사와 리더들은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그 가치에 맞는 전략과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 네트워커들이여 삶의 가치를 높이자. 아니면 앵벌이 된다. 이게 그때 그 칼럼에 썼던 내용이에요. 앵벌이로 비춰질 정도로 시장성과 토양이 안 좋아졌다라는 심정에서 쓴 글이죠. 휴앤컴퍼니가 비주슈머 마케팅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근반 베이스에 이러한 것들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제가 팀 특강들이나 그런 데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런 멘토링 특강이나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깊이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오늘은 그런 걸로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시장을 우리가 파일을 어떻게 키울지, 어떤 시장에 우리가 도전을 하고 말 그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시장 안에서 갖춰져서 할 것인지, 파일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 자, 한번 보시죠. 이것은 전 세계 온라인 해외 전자상거래의 시장을 조사한 겁니다. 연평균 25%의 가파른 성장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혹시 경제나 이 산업 이쪽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1년에 연평균 1% 성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아실 겁니다. 1%만 성장해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뒀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경제 지표를 보면 5년 안에 2% 성장, 몇 퍼센트 성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몇 퍼센트예요? 연평균 1년마다 25%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15년에 지금 3천억 불, 약 317조의 시장이 2020년이면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020년이면 약 9천억 불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317조가 약 952조, 약 1000조의 시장이 이 전자상,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휴대폰으로 물건 사는 시장이에요. 휴대폰으로 물건 사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약 10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4년에 이 휴대폰으로 물건 사고 컴퓨터로 물건 사는 사람이 전 세계에 3억 9천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 10억 명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억 명이 점점 25%씩 성장을 하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것이 전 세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무슨 시장이에요? 휴대폰으로 물건 사는 일반 전자상거래 시장이에요. 자, 이것만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규모는 어떤가? 약 220조의 시장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 그렇다면 952조의 일반 전자상거래 시장과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220조면 그것을 합치면 약 1200조가 나와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상대로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경쟁 상대, 우리가 들어가서 이 안에서 이 시장이 늘어난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만의 이 부분을 우리만의 시장을 구축할 그 땅의 크기가 1년에 1200조인 거예요. 제가 아까 몇 조를 논했습니까? 우리나라에 5조를 논했죠. 5조를 논한 시장과 1200조를 논하고 있어요. 만약에 100분의 1만 우리가 가져와도 12조예요. 1000분의 1만 가져와도 1조 2천억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논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우리 휴월드가 전 세계인들이 구입할 수 없다면 이걸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을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존의 네트워크처럼 각각 지금 전 세계 220조의 시장처럼 절대로 여러분,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220조입니다. 우리에게는 220조 시장이 있습니다. 이거 논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시장이 5조입니다. 이렇게 논할 수는 있죠. 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땅이 5조니까. 220조를 논하려면 전 세계인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전 세계 회원들을 내 밑으로 가입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전 세계 매출 220조를 비로소 논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논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을 사게 만드는 건 현실이고, 전 세계 일반인들이 우리 휴월드에 들어와서 일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단 현실 가능성 있는 건 만들어 놓고 따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글로벌 이야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이 시장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 땅이 아닌 것에 가서 우리가 얼마를 차지한다느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시장성을 가지고 논해야, 저는 지금 여러 가지를 논하고 있는데 인식이나 제가 SI에서 항상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시장 창출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오늘 시장성만 논하고 싶어요. 돈이 있어야 돈을 먹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이 시장 1200조의 시장에 첫 발을 내딛고 있어요. 지금 내딛고 한번 싸워보자 이거예요. 싸워서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한번 경쟁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신 있다. 이 자신감은 근자감이 아니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왜 근거가 있냐면 저는 23년 동안을 그 근거를 만들고자 제가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했어요. 저는 제가 인생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선택한 것은 저의 뭐 때문이었냐면 이것 때문이었어요. 신념 때문이었어요. 신념이 영어로 이 사전에 찾아보시면 굳게 믿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는 마음이 아니에요. 굳게 믿는 마음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 신념이 굳어지면 굳게 하면 소신이 생기고요. 그 소신이 점점 쌓이면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 가치관과 소신과 신념으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신념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 발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군가의 신념에 의해서 변화되고 누군가의 신념에 의해서 바뀌고 누군가의 신념에 의해서 창조됐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었던 굳은 마음은 뭐였냐면 이 사업은 정말 위대하답니다.
이렇게 정말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이 사업은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위대하다. 이 사업으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위대하고, 왜? 저 사람을 돈을 못 벌게 해주면 내가 돈을 못 벌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해주는 만큼 내가 돈을 벌어요. 그것도 그 원리가 뭐냐면, 당신들이 어차피 쓸 소비를 이렇게 쓰느니 더 나은 소비를 하면서 돈까지 벌어라 였어요. 이 본질이. 그것만 해결이 된다, 그것만 진짜 말 그대로 된다 그러면 제가 좀 흥분이 돼요. 제가 지금 흥분해요, 흥분. 그것만 말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게 왜 나쁩니까? 이게 이 동그라미가 왜 나쁩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신에게 더 좋은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연결된 여기서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아니 1억 명이 밑에 있어도 1억 명 제일 밑에 있는 이 사람이 10만 원의 매출을 해도, 100불의 매출을 해도 이 1억 명 전체가 이걸 인정받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이것이 위대하지 않고는 뭐가 위대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나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좋은 마케팅을 넘어서 위대한 마케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신념화됐기 때문에 23년 동안 제가 이 업계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어떻게 하면 현실로 만들까를 고민하고 하다가, 땅을 바꿔야 되겠다. 땅의 토양도 바꿔야 되지만 그래야 어떻게 되겠다? 땅이 이렇게 늘어나겠다. 땅을 어디 정도로 늘려야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가지고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 5조가 아니라 1200조 정도는 늘려놔야 이 안에서 뭔가 돈이 생기겠다. 그렇게 굳게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소비자들이 단순히 제가 1200조에서 싸워보자, 자신 있다 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2018년에 소비자 트렌드로 생긴 신조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닝아웃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미닝아웃. 이 미닝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소비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미닝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미닝아웃이 2018년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로 지정된 신조어예요. 즉, 이제까지 소비자는 이 미닝아웃, 이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단순 성능과 자신이 생각했던 성능, 효과, 이런 것으로 소비가 이루어졌다면,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제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소비로 표현하는 그러한 미닝족이 늘어날 것이다. 그게 그 단어를 뜻하는 것이 미닝아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미닝아웃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동물 애호가들은 절대 모피 안 입는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또 환경운동가들은 친환경 제품만 쓴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소비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미닝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세상은 미닝아웃의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념이 담긴 제품 구매, 지금 자신이 산 제품을 이런 해시태그라든지 SNS 이런 걸 이용해서 마구마구, 이들은 신념을 가진 소비를 한 이 친구들은 절대 자기가 쓰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SNS상에 올려서 자랑을 합니다. 자신의 신념이 이렇다 이거예요. 자신의 신념이 이러니까 이런 소비를 하고 있다, 이걸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원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신념을 담은 소비.
만약 우리가 이 휴월드가 지금은 단순한 쇼핑몰일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신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기업과 다른 쇼핑몰과 가격의 비교, 성능의 비교, 디자인의 비교, 서비스의 비교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념이 들어가는 순간 휴월드는 신념을 담은 소비를 하는 곳으로 신념이 지금부터 우리가 점점 쌓여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미닝 아웃의 표본이 되는 쇼핑 공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신념일까요? 이제껏 어떠한 소비도 소비자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소비, 그걸 다 어떻게 돌렸냐면 싸게 해주고 할인해주고 캐시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은 다 할인 정도, 서비스의 정도로 다 여기서 소비하면 돈을 버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진짜로 내가 부업으로 또는 직업으로 가질 만한 돈을 벌어주는 그러한 소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2023년 전에 저에게 신념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한 소비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수많은 이들에게 부자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돈 많고 백 좋고 운 좋고 그런 사람들만 성공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 본질을 이어간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념이 바탕으로 돼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1200조 시장에서 자신 있게 한번 너 싸워보자 라고 했던 이유는, 자신 있다 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념을, 우리의 이 소비자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주 슈머의 미닝아웃, 비주 슈머의 이 미닝아웃,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정도의 신념을 아직까지 뛰어넘은 소비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쇼핑몰, 그 아마존, 알리바바, 지금 세계의 시장을 아마존, 알리바바가 다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우리한테 웃음을 던지겠죠. 우리가 아마존과 알리바바와 싸운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들이 웃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간혹 SNS상에 상에 우리의 회원들이 한국의 아마존, 한국의 알리바바라고 이렇게 자랑차게 올릴 때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든 어느 때든. 네트워크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보고 피식 웃어요. 이 자그마한 회사가 뭘 알리바바하고 아마존하고 싸운다냐? 갑자기 사투리가 나온다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네트워크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현실이 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아마존에서 맹렬하게 물건을 사는 소비자에게 같은 수준의 제품을 주면서 이것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라고 했을 때는 이건 얘기가 달라진다. 이건 정말 얘기가 달라진다. 같은 쇼핑몰 대 쇼핑몰로 경쟁을 하고 서비스 경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들보다 서비스가 훨씬 뛰어나야 되고 더 막강한 재력과 모든 것을 갖춰야 되겠지만, 당신이 거기서는 혜택을 받고 물건을 사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다라는 혜택을 줬을 때는 이건 얘기 자체가 판이 바뀐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1200조의 시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바로 비주 슈머의 미닝아웃이에요. 신념을 담은 소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으로 성공을 한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사업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 딱 1번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숨도 안 쉬고 신념입니다. 무슨 신념이요? 무슨 신념이요? 제가 그럴 때 이 문구가 탁 하고 떠올랐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게 무슨 뜻이, 이건 원래 경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은 뭐냐면 신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곧은 마음, 굳게 믿는 마음을 요즘에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턱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 SAI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를 내고 있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 현재 뭔가가 진행형인 상황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저항에 부딪힌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 바로 옆에서는 매출을 올려서 통장에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회사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 정말 5조라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그런 땅이 토양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잘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그거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소리도 없이 사라질 그러한 내용이에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과정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죠.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처럼 그래도 23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도 부딪히는데 하물며 이제 사업을 필드에서 뛰는 여러분들은 안 부딪히겠습니까? 부딪힙니다. 그런 부딪힘을 가지면서 조금씩 깨져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휴앤컴퍼니는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고, 어떻게 보면 이번 저희가 글로벌 휴월드를 만드는 그것이 저한테는 남달라요. 비주 슈머 2014년에 출발했습니다.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비주 슈머를 그렇다면 이 시장에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지금 2018년 내일 자정 전까지는 그 땅을 넓히기 위한 그 준비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열어서 이제 진짜 땅을 하나하나 넓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이 사업으로 성공을 크게 하는 사람은 진짜 이 사람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걸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신념이에요. 신념을 얼마만큼 제대로 투철하게 굳게 믿고 있는가. 이 시장이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만큼 위대해질 것이고, 이 위대함 때문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 1200주 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그 굳게 믿는 마음 하나가 어떠한 기술보다, 어떠한 것보다 가장 이 사업에 있어서 성공하는 요소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어떤 사람은 이게 껌입니다. 껌 시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껌을 길거리에서 직접 들고 팝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껌을 파는 편의점을 차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껌을 유통하는 총판권을 가집니다. 지역 총판권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껌을 만드는 공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껌 자체를 만드는 원료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치아를 연구합니다. 이런 걸 보고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제 입으로 제가 휴앤컴퍼니가
클래스가 다르다. 지금 우리 휴엔 컴퍼니는 소나무 대 소나무의 비교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땅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고 그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일반 전자상 거래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을 조합해서 우리만의 비주슈머 마케팅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인들을 비주슈머 미닝 아웃을 만들려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지금 껌을 팔거나 껌을 만드는 소매점을 만들거나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 단계라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올라오는 휴월들을 이게 판이 많이 평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 시장을 넓혀가는데 이제 테스트, 자 이제 여러분 우리 회원 여러분 이걸 테스트해서 문제점을 빨리 회사한테 얘기해 주세요. 빨리빨리 고칠 테니까요. 이렇게 시작하는 회사예요. 비주슈머 글로벌 네트워킹 플랫폼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저는 분명 우리는 지금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확고히 믿고 신념을 갖는 내가 나의 꿈을 이루면 분명히 그 꿈은 단순히 여러분들 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다른 이의 꿈이 될 거다. 다른 이의 꿈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Oh, don't you dare look